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김문수 장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대선 주자로서 사실상 어, 열외였었죠. 열외, 꺼진 불이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때 광장에서 애국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정치는 다시 하지 못할 것이다, 어, 정계 은퇴로 이제 본 그런 시각도 많았죠. 솔직히 정강원 목사와 함께 애국 운동을 이끌었었는데요. 자, 그랬던 분이 어떤 계기가 주어지니까 바로 그냥 그 본인의 그 포텐이 터지죠.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죠. 70대 신인입니다. 이분은 그 지명도와 명망에 비해서요, 대선 주자로서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대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뭐 제대로 어떤 흔적을 남기지 못했죠. 그래서 홍준표라든가 이런 인물에 비해서는 대선 의지가 좀 없는 것이 아닌가, 혹은 주변에 대선을 치를 만한 그런 조직이 없는 게 아닌가, 권력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또 심하게 말하면요, 돈이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김문수 이분이 윤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경사노위위원장에 지명이 되고 이제 그 직책을 약 1년여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장관이 되면서요, 이분의 이제 진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국가관, 정체성, 역사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김문수 현상이 터져버렸죠. 그동안 김문수란 이름은 알았지만 이분이 진정으로 어떤 인물인지 잘 몰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꼿꼿한 모습, 그리고 올곧은 모습, 정의로운 모습에 정말 뿅간 이 보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저는 한동훈의 붕괴 몰락은요, 이 김문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한동훈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김문수가 등장하면서 이 말갈아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우파 유튜브 중에서도 뭐 그런 이유가 아마 제일 클 것 같아요. 배신자 이거보다도 더 큰 이유가 김문수의 등장 때문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말고 그 다음을 이을 포스트 윤석열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동훈을 대체할 만한 카드가 잘 없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고만고만한 거야, 전부.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차별화되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국민의힘 언저리에 있는 보수 내부에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봐왔던 그 어떤 정치인과도 다른, 그야말로 뭐 완전히 그냥 선명한 한 명이 나타났죠. 바로 김문수 이분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 그리고 일본 일제 그 강점기, 요즘 일제 강점기라 그러는데요. 강점기라는 말도 나중에 생긴 거죠. 옛날에는 그냥 일제시대죠. 그때 국적이 어디냐? 그때 우리나라가 없었다. 대한민국은 없었다. 아주 뭐 분명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게 사실이죠. 그 밖에 많은 어떤 주요한 역사적 쟁점들, 그리고 국가 간에 있어서 보수가 이 지녀야 할 아주 교과서적인 정통파적인 그런 사관과 역사관, 그리고 정치관을, 국가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요. 자, 이 김문수라는 인물이 과연 시대의 그 정신이 그 속에 이제 스며들어 있는 것은 맞는데, 이제 하늘의 뜻은 지금 전해졌습니다. 천시, 지시, 인시 중에 사실 천시가 보통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통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한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이제 대승하기에 있어서는요, 천시는 물론 와야 되죠. 그거 없이면 쉽지 않고요. 천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시, 지시보다 더 중요한 건 인시입니다. 힘이 더 세요, 사실은. 그리고 김문수 주변에 이제 사람이 얼마나 꼬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인시입니다. 지시라고 하는 것은 지역 기반, 그리고 정치적 환경을 말합니다. 천시는 어떤 정신,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김문수 이분에게 천시는 왔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런데 지시와 인시 조건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만 어느 정도 주변에서 받쳐주기 시작하면 진짜 거대한 태풍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휩쓸 것 같습니다. 보통 김문수 이번 보고 확장성이 떨어진다. 중도 확장이 안 된다. 2030 젊은이들이 외면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지지율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이게 우파 강화를 하게 되면요. 중도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중도가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도가 붙을 때가 있다니까. 윤 대통령이 강한 승부수를 던지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 뭐 이런 것 주제로 내세워서 크게 치고 나가니까 중도가 화답하잖아요. 지금 2030들이 엄청나게 지금 대통령 주변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2030 남성들이죠. 그 효과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분명히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어떤 때는 그게 역효과가 나서 중도 강화 확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되려고 하면 진짜 제대로 크게 붙어야 됩니다. 크게 제대로. 진짜 빨갱이 이 정도 나가야 돼요. 정말. 근데 보통 빨갱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렇게 끓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변증만 올리다가 이제 끝납니다. 김문수 장관은 광장에서 벌써 빨갱이 이야기도 죄송합니다. 여러 번 했고요. 이분이 갖고 있는 국가관 정체성에서는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순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강단, 기지를 다 갖고 있는 인물이죠. 제가 볼 때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유일. 중도 확장을 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이분은. 그런데도 중도가 분명히 화답을 할 겁니다. 중도 전체가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화답을 합니다. 그 일부만 와도 충분해요. 범보수 전체가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인물인데다가 일부 중도만 화답해주면 충분히 이깁니다. 원래 보수가 더 커요. 범보수, 범우파까지 가버리면 충분히 큰 세력이 되고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길 수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자, 아무튼 김문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어떤 유튜버보다도 많이 했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말을 이제 쭉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김문수 관련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여당 대권주자 1위의 김문수. 어쩌다 이런 상황이 MBC 뉴스죠. 지금 MBC를 비롯해서 이 좌파 언론들 그리고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이 깜짝 놀라서 심히 불편해요. 김문수가 뜨는 걸 이 사람들은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 김문수를 아예 넣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낭중지추라고요. 기어코 지금 뚫고 올라오잖아요. 기어코. 김문수 여론조사 안 나온다니까.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주요 언론들은 절대로 김문수 이름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김문수가 이제 이름이 이제 거론되느냐. 갤럽 여론조사, 한국 갤럽 여론조사는 사람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주관식으로 그냥 묻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차기 주자는 누굽니까? 라고 그냥 물어버려요. 거기 김문수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 거기에 나왔어. 거기에 5% 가까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보통 1%만 나오도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1% 이하는 1% 미만은 거기에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1%만 넘어가게 되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나온 게 한 2번, 2, 3% 나온 게 한 2번 좀 있었죠. 그걸 보고요. 이제 우파 이제 유튜버 혹은 우파 이제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김문수를 주목을 했죠. 그러면서 드디어 여론조사 펜앤마이커, 데일리안이 아닙니다. 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뭐 이런 어떤 몇몇 언론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여론조사를 할 때 드디어 김문수를 넣고 돌려봤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1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1등. 그리고 그 1등 수치가 말이죠.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에서는 압도적인 1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자,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 김문수 1위. 여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은 애국, 우파, 자유, 보수 이쪽이고요. 불편한 사람들은 좌파들입니다. 김문수 뜨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재명 잡는 킬러입니다. 김문수는. 비교를 한번 딱 해보면 이재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김문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가장 자랑하는 게 서사거든요. 서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도 김문수고 걸어왔던 길을 쭉 보면요. 과거의 행적을 보면은 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업적, 능력인데 이재명도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떠들거든요. 뭐 성남시장 이거 하면서 경기지사 하면서 퍼주기를 주로 했는 건데 어쨌거나 그것도 능력으로 보더라고.
그걸 깰 수 있는 인물도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경기지사 2번 했잖아요. 역대 경기지사 중에 1위로 지금 평가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청렴성입니다.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그냥 말살시킬 수 있는 인물이 김문수 이 청렴성입니다. 그 부인도 엄청난 청렴 사모님이죠. 그 역대 대한민국 그 대표적인 청백리 하면 김문수가 반드시 이름이 들어갑니다. 넘버 3에 들어갈 거예요. 1, 2, 3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틀어도 문제 없는 사람이고 뭐 모든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기반이 경기도에서 정치를 쭉 했는데요. 국회의원 3번, 경기지사 2번. 거기다가 본인이 또 영남 출신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뜨게 되면 이재명은 죽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있고 꼰대가 아닌가 이건데 이 김문수 장관은 절대 꼰대가 아닙니다. 걸어왔던 길 자체가 꼰대와는 길이 멀었어요. 꼰대들이 가는 길 반대로 갔다니까 이분은. 그래서 꼰대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대통령 되겠다고 뭐 대통령 그 선거 있을 때마다 출마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신인입니다. 신인. 신선미가 있어요 아직. 그 소방관 이야기 그것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때 꼰대처럼 이렇게 이야기돼서 그렇지 내용을 알고 보면 그 반대입니다. 그 소방관이 당시에 매뉴얼대로 안 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들. 자, 갤럽 조사에서 뭐 윤 탄핵 반대 11% 급등 16.5%까지 나온 게 있었죠. 이 조만간 20% 올라갑니다. 김문수 장관은. 그러면 이재명과 급격하게 차이가 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1위의 그 효과가 있습니다. 1위의 효과라는 게 이제 그 달리 표현하면 누리 PD가 이제 그렇게 보통 규정을 하는데요. 딱 1위로 딱 가는 순간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 표가 더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2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컨벤션 효과입니다. 1위의 컨벤션 효과. 1위가 딱 되는 순간 나도 그 사람 지지하란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현상. 밴드웨건이 일어납니다. 2개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순식간에 지금까지는 요 정도에서 머물던 사람이 수직 상승이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20% 이상, 3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가 될 사람이 없지. 지금 김문수의 부상을 가장 두려워하고 견제할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이 사람은 김문수 뜨면 그냥 없다고 봐야지, 이제. 이래 되면은.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쪽에서도 공격할 거고, 홍준표 쪽에서도 공격할 것이고, 오세훈 쪽에서도 공격할 것이고, 뭐 등등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기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탠스를 정할까요? 두 사람이 연합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친윤이라고 하는 등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정치관이라든가 역사관은 좀 달라요. 다르지만 라인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장관을 또 한 사람은 했고 지금 한 사람은 또 현역 장관이기 때문에요. 자, 뭐 한국 갤럽에서도 8% 1위 나왔잖아요. 한국 갤럽에서 8% 나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주관식에서 그냥 김문수를 말한 사람이 8%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보통 1%가 45만 명 되거든요. 유권자 기준. 그럼 8%면 몇몇 명입니까? 약 400만 명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약 400만 명 정도가 벌써 김문수를 자기 대통령으로 꼽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지율이 뜨기 시작하면 얼마나 높게 뜨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좌파들은요, 김문수가 1위 된 것은 뭐 보수가 과표집되었다. 그구들이 그냥 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면서 폄하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김문수 신드롬 현상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자, 이쪽 보시면 보수 결집 효과.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특히나 요즘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패도적 민주주의와 결별하겠다. 바로 저 이재명의 민주당을 향해서 완전한 대립각을 세우는 건데요.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성명을 하나 발표했잖아요. 특별 담화문, 장관 이름으로 담화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본인이 그 말은 했지만 이번에 이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할 만한 시대적 배경,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들 중에는 최초고요. 김문수가 결정적으로 뜬 그 과정에는 꼿꼿 문수였죠. 지난번에 그 계엄 선포 이후에 뭐 내란 선동 막 난리 났을 때 우리 이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그때 한덕수 총리까지 있었죠.
일개 국회의원 하나 따위가 그 누굽니까? 서영교죠. 서영교가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라 그랬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면서 좀 더 이 허리 숙여서 절을 하게 했죠. 그때 꼿꼿하게 앉아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 김문수였었죠. 이게 뉴스에 쫙 나갔습니다. 그게 말이죠. 아마 어마어마한 김문수의 어떤 이미지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여권 깜짝 1위 왜? 한겨레도 지금 깜짝 놀랐죠. 예외적 현상이다 이러면서 폄하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들은 김문수를 알아요. 왜냐하면 좌파의 거두였거든. 그야말로 거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김문수 이런 사람은 우파로 가지 말고 그냥 좌파에 있었으면 노무현보다도 빨리 대통령 됐을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이 각성이 온 거지. 자기가 걸어왔던 길 이거보다도 더 올바른 길이 있다. 더 훌륭한 길이 있다라는 걸 이제 판단하고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히 이제 받아들이고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이해했던 거죠. 자, 이런 분이 지금 현재는 극우로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지금 보십시오. 보수 1위 지도자 급부상 김문수, 9년 전 순학교 아니면 이재명의 길 이런 식으로 아주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관심사가 조중동 같은 데서 김문수 이분을 과연 대선 주자 여론조사할 때 이름을 넣을 것인가. 안 넣으면 이제 욕먹어요. 왜냐하면 1위가 지금 됐는데 의도적으로 뺀다. 요 얼마 전에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도 이름이 안 나왔더라고요. 데일리안은 우파 인터넷 언론이잖아요. 거기서도 일부러 빼는 거야. 왜? 김문수를 극단으로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극단은 아니거든. 김문수 이분은. 왜냐하면 노동정책 보십시오. 거기 진보적인 정책을 막 펼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역사관이라든가 국가관이 선명한 거죠. 절대 극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이제 이렇게 정광훈 목사도 옆에 과거에 같이 운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제도권 주요 미디어에서는 정광훈 목사하면 그냥 학을 뗍니다. 그냥 완전히 내놓고 이질적인 세력으로 보려고 그러죠. 근데 김문수 장관에게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딱 보면은 그건 그렇더라도 그건 애국 운동이었지 그냥. 근데 정치인으로서 제도권 안에서도 김문수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은 그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도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말이죠. 이번에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내용들입니다. 비상계엄을 결정한 그 배경을 적극 지지한다. 그 고충을, 그 심정을 헤아린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그 의지를 공감한다.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도자는 의로움에 기반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카이사르와 링컨의 예를 들었고요. 지도자의 결단이 국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다. 계엄령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를 안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마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완전한 선명한 자신의 입장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계엄 사태는 반국가 정당이 된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저런 적성국가의 정당 같은 저런 정치 세력에 의해 초래된 국정마비와 내전에 준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선거 관리를 점검하기 위한 대결단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지난 60년간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으로 불법 취업, 예산 전용 및 조직적 부정을 자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선거에서 불법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을 안 했거든요. 김문수 장관이. 드디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그 배경 가운데는 부정선거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거죠. 이러면 완전체가 되는 거죠. 계엄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부정선거도 들춰내야 된다.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진짜 발칵 뒤집어질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언론도 엄청나게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지율로 그냥 뚫고 나가야 됩니다. 다음 지지율 조사에서는 20%도 나옵니다. 분명히.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주장하는 내란죄나 불법 계엄론은 수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규율과 균형으로 정의한다. 헌정 질서에 반하는 방종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다. 그리고 또 지난 민주화 30년 동안 질서와 성장을 사라지게 한 폐도적 민주주의와 결별해야 된다. 우리 조국 한국은 공산주의와 최전선에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하루빨리 되살려야 한다.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이런 걸 이뤘기 때문에 더더욱 거대한 어떤 성과고 기적이죠.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정신 운동을 통해 초인류 국가로 도약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나라가 됐죠. 성장률이 지금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다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백과 용기, 비전, 통찰 이런 걸 갖고 있는 인물. 거기다 결단력. 그리고 이제 이 김문수 장관의 가장 강인한 어떤 장점 가운데 하나는요. 불굴의 정신, 용기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시대적 대임을 맡길 수 있는 차고도 넘치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문수 뜨고 이렇게 보니까요. 한동훈 같은 사람은 그냥 뭐 형체도 없어진다고 솔직히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이미지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국민 다수가 야당과 좌파 언론에 휩쓸리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있다.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지금 치솟아 오르는 지지율 이런 걸 보면요. 싸우면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우파 강화를 할 때 이게 어정쩡하게 하면 이 중도가 예민해 버립니다. 안 나와요. 하려면 제대로 그냥 목숨 걸고 붙어야 돼. 그러면은 중도가 그 진정성을 믿고 따라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번에 2030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칼을 빼야 돼요.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중도 강화한다? 중도 확정한다 하면서 중도로 가면요. 중도가 안 좋아한다니까. 중도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중도는 딱 보고 어디가 진짜인지, 어디가 진짜로 제대로 하는지, 어디가 이길 것 같은지, 어디가 이제 진정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자기들이 누구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도는. 어디가 잘하는지를 보는 세력이라니까. 그동안은요. 이쪽이 싫어서 저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아니면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이런 이제 진국 사태가 터지는 거죠. 진짜 배기가 보였고 김문수 장관 같은 이런 사람이 또 거기에 연장이 되고 이러면은 중도 세력 중에 상당수가 이쪽으로 이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조금 길어졌네요. 자, 김문수 이야기는 제가 수시로 자주 할 것이니까요. 자, 오늘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담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합치율 100%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관 정체성과 완전히 또 일치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